주제별 독해 13강 1번. 글의 요지인데, 글의 요지는 보기를 먼저 보고 정리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기가 있으면 이 보기를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보기를 자신의 말로 바꿔서 살짝 표기를 해 놓으세요, 옆에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고 훈련 과정이니까, 자, 의식은 무의식의 외적 측면이다. 쓱 넘어가면, 잠깐만, 방금 읽었어, 돌아섰어. 뭔 소리야? 몰라. 상이 안 남아. 이것 때문이야. 자기 말로 바꿔야 돼. 다시 한번. 의식은 무의식의 외적 측면이다. 그러면 다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의식이라는 것과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무의식이라는 것은 요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이고, 무의식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게 요 무의식을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겉에 껍데기다라는 식의 느낌인 거지. 그럼 이 말을 다시 보면 어떤 얘기지? 우리 눈에는 의식이라는 게 보이지만, 의식이라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의식은 안에 무의식의 겉껍질에 불과하다네.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되니 지금? 됐어? 다음 두 번째. 인체는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 다음, 경로 갈등을 통해 집중 대상이 결정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경로 갈등이라는 게 일단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집중 대상이 결정된다라는 게 뭔 말일까? 이 경로가 무슨 경로지?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로 가는데 A라는 경로, B라는 경로, C라는 경로, 이런 얘기하는 건가? 이런 경로인데 서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가지고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갈등을 통해서 어떤 경로가 설정이 되면, 갈등을 통해서 어떤 경로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경로로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갈등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아무런 정보가 없이 이제 3번 보기만 가지고 지금 소설을 쓰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이 3번은 근데 지금도 좀 어렵다. 경로 갈등을 통해 집중 대상이 결정된다. 경로에 대한 갈등을 통해서 그 갈등이 있어야 집중 대상이 결정된다. 만약에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각자 제갈길로 가면 되잖아. 제갈길로 가면 되니까 어느 한쪽으로 집중을 할 대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그렇지? 어느 하나를 정하자고 싸움이 일어나야 그 하나가 정해지고, 그 하나가 정해진 하나가 집중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주어진 말만 보고는. 동시에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집중해야 된다.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2번하고 4번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비슷한 면이 있고, 두 가지 이상의 과업을 하면 집중력은 분산된다. 집중력이 분산이 된다. 자, 일단 1, 2, 3, 4, 5번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정도에서 읽고서 본문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문을 읽어도 1, 2, 3, 4, 5번 보기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봐야 답을 못 찾아. 그래서 보기를 보고서 너희들이 분석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상태로는 조금 어려워. 이 상태는 좀 어려운데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 의식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소재가 의식이다. 의식과 무의식이다. 의식과 무의식. 자, 이 둘의 소재고, 이거는 내적인 거고,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거다.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된 거고, 다음, 사람의 몸은, 인체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그냥 이 얘기만 한 거고,
경로 갈등을 통해 집중 대상이 결정된다는데 집중이라는 말이 지금 3번이나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집중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추면 집중 대상을 결정한다. 집중해야 될 대상을 결정할 때 그 뭘 통해서다? 그걸 결정할 때 뭘 통해서 해야 된다? 경로 갈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버려도 되겠네. 경로 갈등이 본문에서 나와 있으면 이대로 잡으면 되니까 경로 갈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집중 대상이라는 걸 결정하자. 단순화시켰습니다. 자, 다음. 집중, 동시에 더 많은 일,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멀티태스킹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2가지 이상의 과업을 하면, 자, 멀티태스킹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여기까지 오면 조금 뭔가 그림이 좀 잡히나?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장만 보고, 자, 여기서 어떤 것들을 잡아야 될까,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를 한번 살짝 컨닝을 해봅시다. 자, 가봅시다. Many think,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고. many라고 나왔는데, many 다음에 명사가 없네? 그럼 얘가 대명사야. 많은 사람들이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테디아라고 생각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필자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을 얘기하는 거야? 그 통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통념이 수능 지문에서 먼저 나오면 거의 대부분 그 통념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이어져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요래요지. 그러니까 보통 통념이 나온 다음에 이것이 사실이지만 하고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잖아.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지. 자, 근데 우리는 그거 놔두고 한번 가봅시다. 전체적으로 내신이니까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Because their body is functioning. 그들의 신체가 is functioning,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Without their conscious direction, 그들의 의식적인 direction, 지시가 없어도 그들의 몸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폐한테 숨 쉬어 해가지고 의식적으로 숨을 쉬려고 노력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they are multitasking. 그들이 멀티태스킹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는 폐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그렇지? 각자 다 여러 가지 인체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2번 북에 이거 있었지? 근데 통념이야. 그렇지 않다. 아니, 이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Not the way they mean it. Not the way. 방식. 이때 the way는 우리가 as로 바꿀 수도 있는데 뭐뭐대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자, 그들이 그것을 의도한 대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사람들이고 그것을 의도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에 의도하고 말한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대로가 아니다. 그들이 그 말을 하면서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 그 방식대로는 아니다지. 어쩌다 보니까 그 말이 맞긴 하지만 그들이 그런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닐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그들의 의도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 멀티태스킹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해. 신체가 각자 뭐지? 신체가 다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 사실이긴 하지만 그들이 말한 의도대로는 아니다. 많은 우리의 피지컬 액션, 자, 우리의 신체적인 활동들, 이를테면 breathing 같은,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은 are being directed, 뭐지? 지시를 받고 있는 중이다. A 플러스 ing는 진행, B 플러스 pp는 수동. 자, 뒤에 거부터 이렇게 갑니다.
지시를 받고 있는 중이다. 뭐로부터? From a different part. 서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뭐의? Of our brain. 우리의 뇌의 서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보다는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때 보다는이 나오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지? 비교급이 나와야 돼. 근데 비교급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비교급이 없다. 비교급이 없는데도 than이 나왔다. 그럼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는 different와 other다. 다른이라는 단어가 than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보다가 아니고 뭐뭐와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뭐와는 다른 거냐면 자, 초점이 집중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곳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중이 시작되는 지점이지. 집중이 시작되는 지점이야. 그 지점으로부터, 그 지점과는 다른 지역, 뇌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이렇게 있으면, 자, 집중은 이쪽에서 나오는데, 근데 뭐지? 요 호흡하는 것 같은 신체적인 활동은 이쪽에서 나오는 거지. 나오는 위치가, 시작되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아직까지는 보기 속에 나오는 것들이 조금 애매한데, 보기가 좀 애매해졌어, 지금. 자, 일단 가봅시다. 자, 결과적으로, there's no channel conflict. 그러므로, no channel. 채널이란 말은 말 그대로 경로고, 경로 갈등. 아, 경로라는 게 채널이었구나. 아까 그 얘기하는. 그 채널을 경로라고 해석을 한 건데, 그 경로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신체 활동은 여기서 일어나고 집중과 관련된 건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신체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집중이 방해를 받고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채널 자체가 서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얘랑 얘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제. 다음. 자, we are right. 자, 우리는 are right 맞습니다. When you say, 우리가 말할 때 something is front and center. 자, 뭔가가 프론트, 전면에 그리고 중심에 있다라고 말할 때 아니면 top of mind, 마음의 정상, 마음의 맨 꼭대기에 있다, 뭔가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의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that's, 그것이 is이니까 where focus occurs, 그것이 집중이 일어나는 곳, 집중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전면, 마음의 중심, 마음의 꼭대기, 자, 뭔가가 이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은 우리는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네. 근데 여기가 어디야? 집중이 일어나는 곳 여기가 the prefrontal cortex이야. 전전두엽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전전두엽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집중이 거기서 일어나. 전전두엽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가 마음의 전면,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탑 꼭대기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맞는 겁니다. When you focus,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 it's like 그것은 뭐와 같냐면 shining, 비추는 것과 같다.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On what matters. What matters는 중요한 것이야. What matters? 중요한 것, 문제가 되는 것, 집중을 해야 되는 내용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can give 줄 수 있습니다.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to things. 두 가지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that is, 그것은 is입니다. 자, what's called는 이거라고 불리는 것 이렇게 됩니다. divided attention이니까 분산된 관심이라고 분산된 집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make no mistakes, 실수를 하지 마세요. take on two things, 두 가지 일을 떠맡고 그리고 your attention 떠맡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관심이 gets divided, 분산이 됩니다. take on a third, 세 번째를 맡으세요. 그러면 something gets dropped, 뭔가가 gets dropped는 뭐지? 뭔가가
여기선 드랍이란 말은 뭐 저기 학교 같은 거에서 뭐 중퇴하다, 뭔가에서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이니까 뭔가가 아주 실패를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자, 1번. 의식은 무의식의 외적 측면이다. 있어? 의식과 무의식을 서로 놓고서 구분한 거 없지? 자, 인체는 여러 가지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있어. 자체는 있어. 그렇지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다음, 경로 갈등을 통해 집중 대상이 결정된다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집중하는 부분하고 신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뇌의 부분하고가 서로 달라서 경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다음 네 번째, 동시에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두 가지 이상의 과업을 하면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소리야.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더 무너진다 그랬지.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초점이 여기에 안 맞았어. 자, 그럼 잠깐 여기까지. 이게 수능이야 지금. 잠깐 여기까지. 자, 선생님 답이 5번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돼요. 수능을 이렇게 풀어야 돼요. 니들이 모의고사 보면서 굉장히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신 공부하듯이 본문의 지문을 다 이해하고 나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난리가 나는 거야. 너희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지문은, 수능 지문은 절대로 너희들이 이해하고서 풀 수 없는 지문들만 나와. 뭘 물어보는 거냐면 너희들이 뭔지 모르는 생뚱맞은 글인데 이걸 보고서 적어도 이 글이 뭘 얘기하는지는 분석해낼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해돼? 다시 좀 더 쉽게 얘기할게.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대학 가가지고 어떤 자료를 찾아. 근데 구글링을 했어. 막 내가 필요한 단어들을 막 쳤어. 그랬더니 글이 쫙 나와. 근데 죄다 영어로 쫙 나와. 근데 그걸 다 읽고 자빠질 거야? 어떤 글이 딱 나오면은 처음에 딱 읽고 나서 이 글이 어떤 흐름이겠구나,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그럼 내가 찾는 정보도 아니다 버리고. 이해돼? 뭔 소린지? 그걸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능은, 모의고사는. 근데 이거를 마치 수학처럼 생각해서 뭔가 선생님이 공부를 했는데 딱딱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비문학도 그렇고 국어 비문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접근이 전혀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신에서 뭔가 내용을 읽고 정리하고 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이것도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파야 돼. 그래서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 내신은. 근데 단 모의고사 볼 때, 수능을 칠 때는 절대 그렇게 접근이 안 됩니다. 답을 찾는 쪽으로 가야 돼.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그치? 지금 아까 해석 대충 하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보기를 보니까 답은 알 것 같아요. 왠지 내가 찍은 느낌? 이렇게 되는 거지. 내용 설명은 다음에 다시 좀 정리를 할 거야. 하나하나 다시 보면서 갈 거니까 이거 한 번 봐가지고 내용 정리가 안 돼, 이거. 그래서 내가 몇 차례 보면서 정리하자고 하는 거야, 지금. 자, 빈칸 문제는 계속 선생님이 거기서 얘기했지만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 보기를 집어넣어서 글에 대충 개요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게 답일까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빈칸이 있는 문장을 봅시다. Collective memory, 집단 기억은 그러므로 inherently 본질적으로 어떻다. 자, 지금 집단 기억이라는 것이 소재가 나왔고 그게 본질적으로 어떻다라는 그 집단 기억의 관점에 대해서 찾아내세요야.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걸까? 자, dominant groups. 지배적인 그룹이야. 가장 어떤 지배적인 지배 그룹. in society. 어떤 사회 내의 주도적인 그룹, 지배 그룹이 struggle 아주 애를 써. 뭐에 대해서 어떻게 집단 기억이 is produced 만들어지겠는가. 그리고 is represented 나타나겠는가. 공식적인 기록 속에서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서 나타나겠는가에 대해서 struggle 아주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단 기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떻다. 결론부야, 이 글에서. 그치? 결론부. 다시 이제 본문을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봅시다.
이렇게 한 번을 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 일단은 그래서 단문 연습도 많이 돼야 되는데, 자, 지배그룹이야, 지배그룹. 지배그룹이라는 거, 사회에서 지배그룹이라는 것은 뭐 정부 여당을 얘기하는 건가? 이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아주 노력을 하고 있대. 노력을 하고 있대. 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집단 기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표현되겠는가? 공식적인 기록으로 공개 장소에서 이것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미넌트 그룹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콜렉티브 메모리를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지.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이것이 긍정적인 게 되는 거지. 다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돼. 자, 얘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공개적으로라는 말은 뭐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뭐지? 노력을 하는 거야. 애를 쓰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컬렉티브 메모리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들한테 좋은 거다지. 여기까지의 단서만 나왔어. 그럼 오리지널이란 말은 뭐지? 독창적이다. 독창적이니까 얘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는지를 알기 위해서 얘들이 고민을 하는 건가? 독창적이기 때문에. 2번,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다라는 건 뭐야? 정치적이다라는 건 그 그 컬렉티브 메모리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을 안다면, 그렇게 된다면 얘네들한테 자기들한테 유리한 측면이 되겠다. 그러므로 컬렉티브 메모리는 이 도미넌트 그룹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무엇이다. 얘들이 뭘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공개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이다. 이건 말된다. 3번, 리저널, 지역적이다라는 말은 여기선 조금 지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단서가 이 뒷부분에서는 없어요. 디셉티브는 기만적이다라는 말은 뭔가 속임수다라는 건데, 속임수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속임수라는 건. 왜냐하면 이게 이 정보가 집단 기억이 객관적으로 올바른지 그른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얘네들이 그걸 자기들이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 다음, subjective다. 주관적이다. 답은 굳이 찾자고 하면 2번, 4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건 영어가 아니야. 물론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영어이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전부 다 뭐지? 이거는 한국어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책 읽기가 얼마나 되고 안 되고 국어의 비문학이나 이런 부분들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어리버리하니 이러고 읽는 게 아니고 읽을 때마다 내가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게 사고력이라는 거야. 자, 집단 기억은 is central,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뭘 이해해? How identities, 어떤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 are formed, 형성이 되는가? In society, 사회 내에서. 정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한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고 집단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회의 정체성이지. 어떤 한 사회. 우리 한민족이라는 한국인들이라는 우리 한국인들 사회의 정체성이야. 한국인들의 정체성.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 내에서 형성이 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 기억이라는 게 is central, 중심적입니다. 중점적입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모두 공통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어. 그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든, 그치? 거의 대부분 역사 교육을 통해서일 거야. 그래서 한국인들은 똑같은 어떤 집단 기억을 갖고 있어. 그 집단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집단이 되는 거지. 자, socializing into group. 자, 어떤 한 집단 속으로 socializing, 사회화 되어 가는 것은 집단 속으로 사회화 되어 간다는 소리는 그 집단의 일원이 되려고 교육을 받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adopting,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채택해?
not only shared norms야. 공유된 어떤 규범뿐만이 아니라 공유된 규범을 채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learning, 배우는 것도 의미합니다. 뭐를? 어떤 집단의 역사적인 기억을 배우는 것도 의미합니다. 선생님 좀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유된 규범. 우리 요즘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규범을 지켜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우리의 공유된 어떤 규범 의식이지. 딴 나라 가면 안 그래도 돼.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 뭐 이런 게 있어. 자,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집단이다라는 집단 의식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 자, small scale groups. 규모가 작은 그룹들은 종종 transmit 전달하지. historical memory. 자, 역사적인 어떤 그 기억을 orally 구술로 전달하는 반면에 large scale 그룹들, such as nations, 국가와 같은 큰 규모의 그룹들은 rely on 뭐에 의존하냐면 written text, 문어로 된 텍스트에 의존을 해.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란 뜻이야. 용어로 표현하면 imagined community야. imagined는 뭐지? 상상된 공동체지. 상상된 공동체, 가상의 공동체 이렇게 되네.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글로 쓰여진 텍스트에 의존을 합니다가 됐어. 그럼 여기서 가상의 공동체라는 게 결국 뭐지? 우리는 이런 shared norms를 갖고 있고 공동의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야.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인 거지. 자, in speech 말을 해서 모니멘트 어떤 그 기념비에서 세레모니 어떤 의식에서 그리고 어떤 홀로데이스 어떤 휴일들에서 그러니까 언어에서도 똑같고 어떤 기념비나 의식 그 다음에 홀리데이 휴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공유해. 그런 국가의 엘리트들이 invoke 불러일으킵니다. heroic version 영웅적인 어떤 버전은 영웅의 버전은 불러일으킵니다. of the nation's past 국가의 과거의 영웅 이야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국가의 엘리트들은 국가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국가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영웅 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일깨웁니다. The version 그 버전은 inspires 불러일으켜. 그리고 unifies 하나로 만들어. 다양한 그리고 분단된 시민들. 서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 그 다음에 서로 나뉘어져 있는 시민들, 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하나로 통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지? encouraging, 격려해 주는 거야. patriotism, 애국심을 키워주는 거지. loyalty, 충성심을 키워주는 거지. 그리고 희생심을 일깨워 주는 거야. 뭐에 대해? 그들의 국가적인 여기서 커주는 대의 명분입니다. 국가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 애국심이라든가 충성심이라든가 그다음 희생 이런 것들을 encouraging 불러일으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 기억은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뭐인 것입니다. 3번입니다. 어휘 추론 문제도 모든 수능 문제들이 다 똑같아. 수능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희들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야. 글을 읽었어. 어쩌라고가 아니고 뭐가 어떻다고 이걸 찾아내라고. 글을 항상 읽을 때마다 그냥 글을 읽었어가 아니고 그래서 소재가 뭐고 그 소재가 어떻다는 얘긴가를 찾아내면서 글을 읽으라고. 자, 소재가 나오면 그 다음에 관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재에 대해서 이 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앞부분에서 이걸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겠구나라는 걸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재와 관점이 계속해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는데 이 흐름상 잘못된 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단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전체 흐름을 찾는 거야. 그리고 이게 레스냐라고 해서 레스냐, 코히런트냐 이 단어를 이 단어만 딱 보고서 너희들이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흐름상 이 단어와 반대말을 집어넣어서 의미가 둘 중에서 어떤 게 맞는가를 생각하면 분명히 잡혀요.
그냥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걸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들어봅시다. Go to a public square. 자, 공공광장, 공개 광장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으로 가보세요. During a big protest, 뭐 하는 동안 큰 시위나 콘서트 같은 것이 있는 동안 공공장소에 한번 가보세요. And 그러면 you will see,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Something apparently very different. 명백히 apparently, 겉으로 보기에 아주 다른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conceptually, 개념적으로는 아주 똑같습니다. 자, 이게 뭐야? 공개장소, 넓은 어떤 공개장소로 갔어. 공개장소, 그 다음에 무슨 공연장 같은데 넓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 공개적인 장소야. 그 공개적인 장소에 가니까 여기서 시위가 벌어지고 콘서트가 벌어져. 그 시위하고 콘서트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다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이 둘은 개념적으로는 아주 비슷하다지. 그러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리는 어떤 이런 곳은 그 모임의 속성상 어떤 겉으로 보기에 여러 다른 모습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어떤 공통적으로 흐르는 뭔가가 있다. 그게 뭐겠는가요, 지금? 자, if you watch closely.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뭘 알게 되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는가. Through a densely packed square. densely packed가 되면은 그 사람들로 가득 찬, 이거 촘촘하게 채워진 이런 뜻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찬 그 광장을 뚫고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가 여기서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네. 돌아다니는지가 실제로 have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고, 여기에 more가 들어가면은 관련이 더 많다고, less가 들어가면 관련이 적다가 돼. 자, more와 individual inclination. 개인의 어떤 성향이야. 개인의 성향. 어떤 성향, 개인의 성향과 관련이 적다지. 뭐보다? with. 뭐보다? patterns니까 어떤 패턴들보다는. 패턴이란 말은 어떤 무늬고 어떤 규칙적인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그 패턴이라는 것과 보다는 개별적인 성향과 덜 관련이 있다. 그럼 개별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소리야? 패턴과 관련이 있다는 소리야? 여기서 패턴보다 개별적인 성향과 관련이 적다라는 소리는 패턴에 더 관련이 있다는 소리지. 자, 요거를 그럼 단순화 시켜볼게. A가 have to do with B then C 이렇게 나와 있어. 자, A가 C보다 B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 그럼 다시 A는 C보다 B와 더 관련이 있다. 그럼 A하고 B의 관계, A하고 C의 관계, 이 중에서 관련성이 얘가 더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less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A는 C보다 B와 덜 관련이 있다. 그럼 누구하고 더 관련이 있다? C하고 더 관련이 있다지. 이 구조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 그것은 개별적인 성향이야? 아니면 어떤 패턴이야? 일정한 패턴이야? 패턴이야. 이 패턴이란 말을 다시 생각해 보자. A라는 사람은 앞에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서 있다가 그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걸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런 성향의 사람이야. B라는 사람은 누가 있거나 없거나 툭 치면서 나가는 사람이야. C라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비껴가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개인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어떤 성향들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위 장소라든가 콘서트 장소에서 그 개별적인 성향들이 다 나타나겠어? 사람들이 다가올 때? 아니거든. 겉에서 보면은 다 뭐지? 어떤 사람이든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개인의 성향보다는 집단적인 어떤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야.
벌들이 모여서 윙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벌들의 움직임에 그 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어떤 모습들이 포착을 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지. 이걸 패턴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선생님 패턴이 뭔지 모르겠어요 해서 패턴이 무슨 말인지를 고민하는 놈은 또라이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면 병신. 그럼 패턴이란 말이 여기서 뭐하고 상대적이야? 개별적인 성향이라는 것과 상대적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패턴은 집단적인 성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논리적 사고를 가진 아이들. 자, individuals, 개인들이 try to avoid,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collision, 충돌을 with each other, 서로와. 그렇지? 자, as one person follows another. 어떤 한 사람이 follows another, 또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 때 그때 서로와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근데 그 또 다른 사람은 이번에는 인턴이란 단어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요. 아까 걔는 얘를 따라갔고 이번에는 얘는 또 다른 그 밖에 누군가를 따라가지. 자, 이러고 있을 때 서로와 충돌하기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automatically 자동으로 begin to form 형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형성을 하지? 뭘 형성하지?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패턴이지. 그 패턴을 여기서 뭐라고 한 거야? 움직임의 흐름인데 coherent, 어떤 응집력 있는 어떤 흐름이야. 일관성 있는 흐름이야. coherent, 이거 단어가 어렵다. coherent, 응집력 있는 coherent가 응집력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뭔가 앞뒤가 맞고 뭐 이런 말인데 여기서 coherent한 어떤 흐름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조금 뜬금맞아지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를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럼 만약에 coherent가 아니면 상대어는 뭐가 될까? 일관성이 없는,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이런 뜻일까? 자, 요거는 일단 판단 보류. 다음 계속 갑니다. A person, 어떤 사람이 has good reason, 좋은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어. to move, 움직일 만한. 어디로? 이 흐름 내에서 움직일 만한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그 흐름 내에서 움직이려는 적정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럼 잠깐만 보자. coherent라가 응집력 있는, 일관성 있는 이라 뜻인데 여기서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이 응집력 있는, 일관성 있는 방향이 같은 방향의가 되는 거지. 되니?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의 움직임의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가 말이 돼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되니? 이 흐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4번. Because of this advantage. 자, 이런 이점 때문에, 이런 장점 때문에. 잠깐, 이게 이점,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자, 이거 봅시다. Any stream. 어떤 흐름이든 곧 attract, 끌어들입니다.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To join it, 그곳에 그 흐름에 합류하도록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이 더 커지게 만들면서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끌어들이면서 attractive,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더 크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네. 뭐가 있나 봐 하면서 쫓아다니게 되는. 그럼 이게 사람을 많이 모은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네. 그렇지? 다음. The pattern. 그 패턴이 사람들의 선택을 expands. 확장시킨다. 사람들의 선택을 확장시킨다는 말은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소리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뭐 너희들이 선택한 대로 어떤 걸 해도 돼 라고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들을 뭐 하게 만들어? 더 행동하기 쉽게 만들면서 방식으로 어떤 방식? reinforce the pattern. 그 패턴을 강화하는 방식이야. 그 패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쉽게 만들면서 그럼 그 패턴을 강화한다는 소리는 뭐지? 남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 나도 우르르 몰려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지. 자, 그 에너지와 영향력을 끌어올리면서야. 그럼 사람들의 여기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갔는데 나도 저기서 합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야?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폭이 없어지는 거야? 선택의 폭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은근 또 재밌어 이게. 이 따지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뭐도 되고 내가 단어가 좀 부족하구나.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내신할 때 좀 열심히 연습하고. 돼? 4번 제목 추론. 자, 제목도 마찬가지 보기로 모시겠습니다. 자, 보기 보고 정리하는 연습 자꾸 하세요. 자, 1번. Why attraction matters? 뭐지? 왜 attraction, 매력이 중요한가? 이 attraction이란 말이 끄는 것이란 뜻이야. 끄는 힘이니까 매력이 왜 중요한가? 자, 매력에 대한 얘기고 매력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매력이 왜 중요한가? 매력이 왜 중요한가? 뭐 이거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네. 매력이 왜 중요한가? 포인트가 매력이야. 소재가. 다음 두 번째, how traditions are born. tradition, 전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전통의 유래, 전통의 탄생, 유래 이런 거지. 전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겠는가라는 얘기예요. 다음, different distribution of tradition. 여기선 전통의 그 다음에 different distribution인데 distribution은 유통이야. 유통. 전통이라는 것의 여러 유통 경로지. 전통의 여러 가지 유통 또는 전통의 유통이라고밖에 지금 여기가 분배란 뜻인데 전통을 서로 다르게 분배한다가 무슨 말이지? 전통의 유통. 자, actions to change history. actions, 행동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역사 변화는 행동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행동, 역사 변화의 주체, 뭐 이렇게 되네. 역사 변화의 주체다. 이렇게 되네. 다음 다섯 번째, culture, 문화. The pool of interaction. 상호작용이 어떤 모여있는 곳, 웅덩이다. 자, 문화라는 것이 사람들의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모여있는 어떤 웅덩이 같은 곳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이걸 하고 나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자, 첫 번째는 매력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 전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도 전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는 역사 변화의 주체가 행동이다. 행동이 역사 변화의 주체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상호작용의 웅덩이다. 전통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는가, 뭐 유통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전통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매력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럼 적어도 소재가 뭔지를 파악하면 대충 범위는 좁혀지겠네. 뭐에 관한 얘기인지.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human interaction. 제 인간의 상호작용은 is입니다. 더 엔진룸, 엔진 기관실이야. of social reality. 사회적 실체, 사회적 현실의, 사회적 실상의 기관실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뭐지? 사회적 실상의 엔진룸이라는 것은 사회적 현실이라는 배라고 생각해 보자. 사회적 현실이 배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배를 움직이는 엔진룸이야. 기관실이야.
이 기관실이 바로 뭐다? 인간의 상호 교류다지. 인간이 서로 만나서 서로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라는 실체가 움직이는 것이다지. 그럼 포인트는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 자, 계속 그런가 한번 가봅시다. 자, 그것은 is where 장소다. 마음이 만나는 곳이고, 따라서 minds 생각들이 go public 공개적으로 변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만나고 마음이 공개되는 그러한 곳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배운다. What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는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What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왜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세 줄을 할애해서 낸 게 뭐지? 상호작용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가볼까? 자, we may find others. 자, 우리는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인벤션이나 포지션을. 그지? 어떻다고? more or less. 어느 정도 attractive,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교류를 통해서. 충분한 매력이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 생각에 충분한 매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카피하고 adopt, 채택하고 transform, 변형을 시킬 겁니다. The bits of culture, 그 문화의 그런 조각인데, 문화의 그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그 부분을 카피하고 어답트하고 트랜스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드라이브 몰아갈 겁니다. 더 스프레드, 그 확산을 몰아갈 것이고, 전통에 가능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을 몰아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통이 뭐가 됩니다? 디스트리뷰트, 분배가 되고 유통이 되고, 마인드를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월즈를 통해서 이렇게 전통은 이렇게 유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들은 not just products, 산물이야. interacting agents. 어떤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 작인들이니까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면 돼. 그들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산물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컨텍스트, 맥락이 되기도 합니다.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맥락이 되기도 합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작인, 뭐 대리인, 뭐 대행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사람들로 보면 돼요. 자, 그러므로 just as human interaction, 인간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파운데이션 토대인 것처럼, 문화의 토대인 것처럼, 문화는 인간의 상호작용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자, 5번. 국가는 세계를 이루는 기본 구성 단위이다. 자, 그러니까 국가는 기본 구성 단위이다. 세계를 이룬다. 자, 세계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세계. 국가들의 모임이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냐? 세계가 너무 많은 국가들로 분할되어 있다. 같은 얘기인데 정반대 얘기야. 그러니까 세계는 국가들의 모임인다인데 이 두 번째 문제는 뭐지? 세계가 국가들로 쪼개져 있다지. 이거 쪼개짐이지. 이건 국가들이 모여야 세계가 되는 것이다. 다음 3번. 인위적인 세계의 국경선은 재조정돼야 된다. 인위적 국경선은 재조정. 다음, 세계화 시대 국가중심 사고는 변화되어야 된다. 국가중심 사고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각국의 이해를 존중하여 세계화의 속도를 존재해야 된다. 자, 세계화 속도 조절. 각국의 이해 존중. 각국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화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와 있고, 자, 이거는 맨 마지막 문장 잠깐 봅시다. 하지만 세계화라는 것은 course this state-centric conception, 이러한 국가 중심적인 개념 of world politics니까 세계 정치의
이런 국가 집중적인, 국가 중심적인 개념을 뭐 한다? into question. 의문 속으로 불러들인다가 의문을 품게 된다요. 자, 세계화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므로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한다? 컨셉처 개념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어떤 점에서? 방식에서. 어떤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세계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서의 개념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뭔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네. 세계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를 줘야 된다. 컨시더, 생각해 보세요. political map. 정치적인 지도, 세계의 정치적인 지도를 한번 고려해 보자.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is the division, 분할이다. of the entire earth surface. 지구 표면 전체가 190개 이상으로 산뜻하게 규정된 영토 단위로 뭐 하는 거야? 분할된 것이다지. 즉, 다시 말해서 states, 국가로. To student of politics. 정치학의 학생에게 in the middle age, 중세시대 such as representation of the world, 세상의 표현과 같은 세상의 표현, 그런 표현, 세상의 그런 표현. 누구에게는? 중세시대 정치를 배우는 학생에게는 세상에 대한 그런 나타남, 세상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자, would make, 만들 것이다. little sense, 거의 의미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니까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요. 근데 이 세계를 그렇게 만든 것, 자, 이것은 borders, 경계, 그 다음에 boundary, 이거 다 경계라는 뜻인데 경계에게 어떤 그 우선 중요성을 주는 거지. 어떤 의미를 주는 거야. 자, 역사적으로 경계는 이다. 상대적으로 최근의 개념이다. 국경이라는 것은. 생각이 그런 것처럼. 어떤 생각? 국가가 completely 완전히 independent 독립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런 것처럼. self-governing,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한다. 영토적으로 define, 아주 세분화된 그러한 정치적인 공동체이다. 그런 조직이다. 라는 생각, 국가가 그렇다는 생각처럼 모두 국경이라는 개념도 최근에 나타난 그러한 개념이다. 오늘날 편리한 허구이긴 하지만 오늘날 그것이 편리한 허구이긴 하지만 이런 가정은 여전히 중심이 된다. 누구에게? 전통적인 국가 중심 개념에게는 여전히 중심이 된다. 세계 정치에 있어서. 언제? 힘의 축으로서, 그 다음에 이해관계의 축으로서, 뭐 사이에? 독립된 국가들 사이에. 독립된 국가들 사이에 힘과 이해관계를 힘과 이해관계의 축으로서의 정치, 세계 정치의 개념. 이 개념에는 뭐가 중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중심이 된다. 하지만 세계화라는 것이 이런 국가 중심적인 사고를 의문을 품게 한다. 세계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므로 뭐다? 개념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세계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개념의 변화를 필요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